제가 실무자인데 학생들한테 실무자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이걸 보면 어떻게 여기서 이 공개 옥상에서 피카츄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카츄 따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정통 시사 토크라고 항상 하면서 우리 지금 디자인잡에서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겪는 문제인데, 학원에 있거나 그러면은 과정들이 다 정해져 있죠. 등록을 해놓고도 불만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등록할 때 이미 알지 않나요?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지 다 얘기를 들었을 텐데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안 들은 것 같아요. 학원 과정에서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듣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왜곡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실무에서는 다 이 소프트웨어 쓴다는데,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곤 해요. 많이 받곤 하는데 누구한테서 들었을까요? 그런 설명들을.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소프트웨어는 너무 안 쓰는,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너무 낮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배우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CG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미지 편집, 포토샵이 있을 것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로, 뭐 소니 베가스 뭐 등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앱에도 있죠. 앱에도 뭐 루마 퓨전이 있고 아이무비가 있고 또 그냥 그런 거. 예쁘게 나오는 그런. 예,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역시 그 사용자가 맞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되게 개인적인 작업을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3D 프로그램. 관건. 오늘의 관건 3D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쓰는 3D 맥스랑 맥스, 마야, C4D. C4D. 여기에 뭐 옛날 것까지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죠. 뭐 라이노 요즘엔 쓰나요? 네, 써요. 네, 라이노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스케치업도 쓰고. 스케치업 많이 쓰고요. 라이트웨이브라는 것도 있었고, 소프트이마지라는 것도 있었고, 또 폼지, 또 그다음에 또 카티아. 물론 그래픽은 아니지만 그냥 설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편집할 때 아이콘 많이 띄워야겠네. 네. 다 찾아서 띄워야겠네요. 빠진 거 하나 있습니다. 블렌더 빠졌습니다. 블렌더.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블렌더. 맥스, 마야, C4D, 블렌더. 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 건 뭘까요? 실무를 제가 실무자인데 학생들한테 실무자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안 쓸때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예 맥스는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두섭이 구직해 본 적 있어? 네 맥스가 없었어. 맥스 넘쳐났어요. 이런 상황이죠. 네. 두섭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한다는 게 너무 우스워서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처음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는 어떤 걸로 골랐어요? 저는 처음에 라이노를 배웠었는데 그거보다 더 예쁘게 연출하는 프로그램을 본 게 3D 맥스여서 그래서 배웠어요 그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지금 맥스의 예를 많이 드는 거는 우리가 맥스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맥스 버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왜냐? 다른 소프트웨어를 잘못 우리가 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다른 사용자들한테 또 우리가 비하하는 느낌으로 좀 다가갈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싫습니다. 왜냐면 저는 누구나 다 손으로 뭘 한 것들은 다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다른 프로그램에 얘기할 때는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했었다면 그 디테일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C4D를 하든 마야를 하든 블렌더를 했어도 충분히 품질이 나왔겠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절대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과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맥스든 마야든 C4D든 선택을 한 다음에 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끝을 보는 게. 왜? 하나의 끝을 보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용어가 다 비슷하고 심지어 명령어도 비슷하고 프로그램은 다른데 만든 회사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 어떻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호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환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자동 책상이에요. 회사 이름이. 소프트웨어 회사 이름이. 그럼 자동 책상 회사에서 나와서 여기랑 이거랑 호환됩니다라고 해서 그 회사 거의 정보를 믿고 제발 누구한테 실무자한테 가서 호환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장수가 약 팔 때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제 사용자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호환성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아 이런 얘기할 때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날까요? 저는 왜 이런 걸 얘기할 때 화가 날까요? 저도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쵸. 저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답답하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요거를 뭐 주변에 누가 쓴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또 내 감정을 퉁치려는 거죠. 내 힘든 거를 지금 살짝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성을 사귀는데 두섭이 자네 그런 적 있지? 없어요. 오늘 누구 사귀는데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어? 진짜 여자친구 없어요. 그런 걸 보냈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 공개국상에서. 여러분 두섭이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맥스를 오래 썼는데 맥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맥스가 되게 후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XYZ 좌표도 없었어요. 움직일 때. 언제적이에요? 그런 건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20세기 때 얘기입니다. 무려 한 세기 전 얘기여서 제가 한 세기 전에 이걸 배웠죠. 근데 그때 배울 때는 맥스가 좌표조차도 없었어요. 창에. 그냥 내가 단축키로 방향을 지정해서 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맥스를 골랐던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컴퓨터가 그때 당시엔 좋지 않았는데 마야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엔 되게 고급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도 고급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내 컴퓨터에 깔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까는 게 좀 뭐라 그래, 복잡하다 그래야 되나?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그냥 깔겠죠. 맥스는 너무 쉬웠어요, 까는 게. 그럼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을까요, 후진국이었을까요? 그때면 후진국이었겠죠. 왜 비웃죠? 왜 20세기로 비웃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엔 되게 힘든 시기고 되게 좀 어려웠던 시기에 나라 자체가. 그럼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렇게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죠. 많이 안 한 상태여서 그럼 결국에는 잘 깔리는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스를 선택했었죠. 그런 예상까지 하고. 예,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몇 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죠. 예. 원래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하고 막 이랬을 때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도 그때 당시에 맥스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알고 하면은 제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가 제일 고급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 빈도를 봤을 때는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맥스를 하고 꾸준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업종이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마야가 최고 아닌가요? 마야 최고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보통 많이 쓰니까. 많이 쓰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그 메이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그걸 쓰죠. 근데 그런 거를
과정 전에 알아봤어야죠. 그럼 들어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줍니까?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친구를 옆에서 봤는데 네. 마야를 배우고 와서 네. 여기 와서 또 맥스를 배웠잖아요. 근데 음.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이건 마야에서 되는데 왜 맥스에선 이게 안 돼요? 아, 마야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던데 왜 맥스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괜찮은 거 하나 있어요. 아 두서이 뭐? 스포츠 규칙. 그렇지. 그리고 자네 두섭이 네? 자네 위치가 뭐지? 카메라 아닌가? 그쵸. 겐세이 들어오지 마. 이거 미리 녹음해놓은 거 하면 돼요. 그래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농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요즘에 그 허재 나오는 거. 허재가 축구를 하는데 손으로 그냥 건드는 거죠. 왜? 습관이 돼서. 그런데 갑자기 왜 축구에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되냐고 막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 프로그램 특징에 맞게끔 다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만 마야, 맥스, C4D, 블렌더 모두가 다 폴리곤 형태의 어떤 작업 방식이에요. 면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죠. 근육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면으로 표현이 되는 걸 얘기해요. 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익힌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 그렇게 힘들까? 그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여러 개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다가 이거 괜찮대, 이거 하다가 이거 괜찮대, 이거 하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뭘 하나를 진드거니 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탁구 선수였는데 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꺾기 막 이런 거. 당구 1000을 쳤습니다. 1000. 여러분 1000 상상이 돼요? 예. 아버지를 한 번 당구 쳤어요. 왜냐면은 제 순서가 오질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 담배 필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담배를 피고 와도 계속 치고 계십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 때 골프로 돈 버셨어요. 예.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공 하나만 알아도 그렇게 하나의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 얘기는. 네. 저는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야 같은 경우는 진짜 3D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3D 애니메이션 할 거야 라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왜?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건축 애니메이션 하겠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제품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만들 수는 있겠는데 왜냐면 건축 회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다 맥스 쓰잖아요. 네. 건축 영상업체가 항상 건축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긴 CG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품도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다른 프로그램 또 살까요? 아니요. 하나 갖고 다 하겠죠. 결국엔 그런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뭐 상업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뭐 메이저 쪽으로 가서 진짜 뭐 캐릭터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마야가 좋은 선택인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맞죠. 네. 예. 토이스토리 같은 거 이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만들 때 메이저 그런 회사에서 쓰는 게 그렇다면은 저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딱 콕 집어넣는 데서 네. 마야를 쓴다고 하면은 그렇죠. 꼭 마야를 써야겠죠.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찝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날 뽑아주지 않아요.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제일 문제인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긴 해요. 고시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원자가 너무 많은 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실력이 돼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4D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많이 해보고 하면은 C4D 너무 좋아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추상적인 그래픽들 타이틀 영상 만들 때 할 때 참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C4D를 하기를 권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런 추상적인 그래픽을 하는 데가 너무 많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를 하다가 이제 그런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블렌더나 C4D 관심이 생기니까 C4D 이제 뭐 모델링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냥 극적극적 진짜 극적극적인데 농담 아니고 책도 없이 책은 샀는데 책 보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열어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단축키 설정해가지고 맥스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모델링 다 하는데 4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모델링은 한 프로그램만 잘 익히면은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4D도 캐릭터가 되게 많이 좋아요. 나날이 갈수록 훨씬 더 그런 뼈대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무지 발전할 것 같아요. C4D도. 맥스? 맥스는 애니메이션은 어때요? 애니메이션으로 웬만한 거 다 표현이 가능하던데요. 네, 그 뭐 영화에서 뭐 안 쓴다고들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이런 거 그 얘기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종목일 때 얘기하기 부끄럽다고 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같냐면 제가 맥스가 최고예요, 막 이런 싸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맥스에 관해서 이제 저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입장들보다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맥스를 쓴 영화들이 또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레이드 러너 작년에 개봉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봤니? 아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못 봤어요. 그래. 미안하다. 되게 미안하네. 어쨌든 그 작년에 메이저 영화에서도 맥스를 쓴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껏 얘기한 거는 어떤 취향 뭐 이런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취업할 단계에 나갔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CG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나 싶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자료조사를 좀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료조사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진짜 자료조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검색을 취향대로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좀 맥스를 예를 들을게요. 3D 맥스 치면은 쫙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3D 맥스 제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러거나 그러면 되게 적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검색한 다음에 C4D는 바로 그냥 C4D 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검색에 이렇게 작가주의 같은 거죠. 내 혼을 불어넣어서 검색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 방법도 자료조사라는 걸 하라고 그러면 꼭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객관적으로 하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만 소프트웨어의 어떤 제한은 없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좋고요. 대신에 내가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권하죠. 그러면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요걸 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겠죠? 네.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는 C4D하고 마야를 꼭 하겠습니다, 선생님. 블렌더하고. 전 맥스가 싫어요. 왜? 괜히 이거 했어요. 왜? 저 맥북 살려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왜 맥북이 필요하냐 했더니 카페에서 작업도 하고 싶고 카페에서 3D 작업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줄 알아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맥북에서 안 된다. 맥북에서 안 돼서 맥스가 싫다. 그래서 얘기했죠. 맥북에다가 그러면은 윈도우를 깔아. 그러니까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맥스 3D 프로그램 하고 사갖고 맥북을 샀어요. 제일 좋은 걸로. 왔는데 안 된대. 상상을 했겠죠. 내가 이거 전문가 돼서 나는 하겠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 같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3번이나. 예.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앱도 있고 컷 편집하는 게 있고 효과 넣는 프로그램이 2개가 있다고 치면은 2개가 서로 원본 자체가 호환되는 상황이면 좋겠어요. 근데 완벽하게 호환이 되려면 같은 회사께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을 능가하는 어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포토샵을 진짜 고수가 되면 피카츄 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카츄 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포토샵을 완벽한 어떤 경지에 이른다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포토샵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자기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포토샵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저는 제일 화나는 게 맥스를 배우러 오는 학원에 물어봐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요즘에 종합 이렇게 뭐 국비 이런 게 아니라 간혹가 단과반 있잖아요. 단과반 뭐 방학 특강 이럴 때 안내 데스크에서 상담을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포토샵을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부르죠. 이건 3D예요. 못해도 된다. 이렇게. 그림 못 그려도 괜찮나요? 어떤 거 하시고 싶은데요? 저 게임 캐릭터 만들고 싶은데 3D 하면 되죠. 그림 못 그리니까 3D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 같은 소리죠. 바보 같은, 진짜 바보 같은 소리고 기초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포토샵은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뭐 딴 기술은 있겠지만 포토샵을 잘한다는 건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미술이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또는 사진을 엄청 잘 찍는 사람, 사진을 되게 작가적으로 찍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포토샵의 고수는 될 수가 없죠. 네. 예,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고, 포토샵을 잘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네요. 3D 잘하려면, 영상 편집을 잘하려면 3D도 할 줄 알아야 되고, 3D 하려면은 포토샵을 잘해야 될 것이고, 포토샵을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네요. 사진이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네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풀 칠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은 제일 기초가 되는 그림과 포토샵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전은 내가 할 줄 알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버전에 목을 매는 걸까요? 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돼서 회사에서는 업데이트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구매를 하는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할부가 아니라 아예 예, 아예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한 번밖에 안 되나 그때? 그니까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플러그인들 업데이트 되면 플러그인도 같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S 버전이 5.5가 있었고 6.0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였을까라고 보면은 5.5에는 트래킹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트래킹 기능이 많이 쓰이진 않지만 중요한 기능에 속하죠. 그럼 6.0부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버전을 바꿔 타는 게 맞죠. 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맥스에서 작업을 했는데 렌더는 이쪽 프로그램에서 걸 거다. 그랬는데 이 버전이 어느 정도 이하 버전은 못 쓴다. 그럴 때는 업데이트 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컴퓨터는 점점 좋아졌겠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연도에 나왔을 때는 그 사양에 맞췄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을 잘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CS2 썼나? 3 썼나?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빨라요. 여러 가지 기능이 어떤 부분이 빠져있고 이런 건 다 아는데 쓰던 게 편해서 그냥 쓰는 거죠. 가벼우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문제 없었었는데 버전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건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다 최신 버전 쓸 것 같잖아요. 만약에 구매를 한 경우에는 또 최신 버전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 댓글에다가 좀 질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정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전문성 있는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기 좀 우리가 교육 컨텐츠라서 그죠? 예,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개의치 마시고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